한수미, 임종성. 서현옥. 금요 미스테리.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변호사님. 네, 오늘 경기도당에서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 기념해서 중요한 두 분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떠한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성 센터장님,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임종성입니다. 오전에 먼저 정책위원회 이 발대식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먼저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이 사실 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책과 조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책과 조직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면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영진 정책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80여 분의 이 정책위원들이 오늘 발대식을 했는데, 이 경기도 59개 지역위원회 앞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게 시도위원님들이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또 정책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컨퍼런스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좋은 있다.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정책 컨퍼런스를 열 때 충분한 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도위원님들도 사실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책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정책 컨퍼런스에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좀 제안하겠다. 그럼 우수한 정책들은 또 거기서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결국 저 여성위원회는 이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 여성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 선거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옆에 아주 이 슈퍼우먼 같은 서현옥 여성위원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국회의원님들이 완전 경기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장을 완전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완전 경기도 의원님이신 서현옥 의원님이 그분들과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이 파워우먼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많고 또 꼼꼼하신 게 상당히 꼼꼼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 배려할 줄도 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오늘 잠깐 올해 사업 발표를 했는데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포부가 너무 기대됩니다. 난 지쳐서 쓰러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아, 오다가 봤어요. 저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봤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는 못 듣고 막 그 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저기는 잘 되는 데다. 네, 여기는 잘 되는 데다. 우리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서현옥이 있는 한 이 경기도민은 행복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 뿜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옥 여성위원장님, 네, 네. 카메라 보고 좀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당의 서현옥 위원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이제 발대식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에너지가 막 넘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게 사람이 정말 많았었어요. 예. 네, 딱 잘 되는 집이었어요, 네. 진짜로요. 네. 오늘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경기도당에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이 되고 나서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오늘 하게 됐는데요. 아 잠깐만, 목소리 너무 좋아. 오, 어떡했다. 정말요? 목소리 너무 좋아. 네, 왜 그러냐면 저 옆모습을 보는데 네. 좀 가수 이선희 느낌이 난다 아, 이 생각을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듣긴 그쵸? 혹시 원하시면 노래도 부르시고. 어. 이제 바로 저희 BGM 가능할까요? 그러면 BGM? 구봉기 소장님은 내 목소리는 안 좋았대. 이것도 아닙니다. 어머. 저 삐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엄청 칭찬해드린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구강 구조가 닮으면 목소리가 닮잖아요. 맞아요. 근데 발성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말씀을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앞에 괜찮습니다. 보세요. 네. 골라보세요. 네,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는데요. 좀 다시 승리하는 우리 경기도당의 임종성
서비스 센터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경기도당의 59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님 비롯해서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위원장님 90명이 아니라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여성 당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성공리에 이렇게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 목소리가 말했어요, 저 지금.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임종성 서비스 센터장 체제에 이제 경기도 당이 슬슬 움직이고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 좀 낯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여성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에 59개 지역위원회 여성 조직이 탄탄하게 또 묶여져 있어요. 그 여성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여성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막 애정을 막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돌려드리네 그 사이에 또 애정을 돌려드리는데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두 분이 또 만나니까 또 이렇게 뭐랄까요 플러스 돼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여성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가 조금 다른데 저희 장모님을 보면은 모임의 여왕이시거든요. 네. 이게 남성 한 명이 어떤 갖고 있는 네트워크랑 여성 한 명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장모님을 저희 지역구로 역시야. 저희 장모님은 지금 아직 서울에 계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전원을 좋아하시면 경기도 광주시로 오시면 좋을 것 아주 같아요. 살기 좋습니다. 아니, 아니 때문에. 센터장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센터장님이신데 실무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계속 뛰시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새로 시동을 건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그럼 이제 2023년 새해 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의 모습, 어떤 목표, 아까 발표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것들 구상적인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에는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당의 여성위원장직을 맡고 계셨는데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발로 뛸 수 있는 여성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경기도의원인 제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우리 여성 조직의 활성화를 또 위해서 여성들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서 여성 정치 신인 또 발굴에 위한 이런 교육들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홍보부터 시작해서 지역위원회 여성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은 것 하나도 게을리하지 않고서 열심히 발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유관 단체들과의 어떤 이런 직능별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중요하죠. 일상적인 활동까지 머리를 맞대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서는 공유하면서 논의하면서 우리 지역위원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선 처음으로다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성인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해요.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많고 한데요. 그 교육을 그렇게 상시적으로 안 해놓으면요 결정적일 때 사고가 터지거나 이래가지고서요 네. 진짜로 망치는 경우가 네, 있어서요 정말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경기도당의 여성위원장으로서 59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팬이 된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다. 오늘 저희 기본 팬 아무래도 이제 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금요 미스테리예요. 그 미스테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그 무책임, 무공감, 무능력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그 의원님께서는 센터장으로서 또 정책위원회 관여하시는 당사자로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상 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치. 잠깐만. 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이 구속 수사 올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이런 편견들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잠재적 피의자가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더 사랑하고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피면서 야당과도 협치를 했을 때 국민이 편안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심하십시오. 간당간당하게 파우스를 넘지 않았어요. 간당간당하게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센터라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작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어디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보니까 상록스 음악이 나오면서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편파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그 대선 공약이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여성위원회 입장에서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전에 저는 살해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네. 먼저 인사 여러분 제가 끝까지 있으면 여성위원장으로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네, 역시 자, 센터장님이십니다. 샤방샤방하고 예, 물러납니다. 네. 뿅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서 그 여성위원회 발대식한 얘기를 바로 들어갔는데 네. 의원님 관련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안 가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당의 여성위원장 서현옥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평택이고요. 경기도의 재선 도의원이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여성위원장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좋네요.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이런 여성위원장을 두시다니.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직 어떤 활동했는지도 잘 안 물어봤는데. 아니 사람이 느껴지잖아. 그건 그래요.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재선 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평택에서만 같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2014년도에 평택시 의원으로다가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경기도 의원으로다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서 이제 경기도의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힘들게 치르셨을 것 네, 같은데. 힘들게 치렀습니다. 진짜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택 네. 지역 쉽지 않은 지역이죠. 네, 평택이 정말 쉽지 않은 지역이고 사실은 저는 제가 저희 지역이 좀 민주당세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 당의 후보보다 한 2만 표 정도 제가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겼다는 줄 알았네. 저는 정말 저는 이겼다는 줄 그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2,000표로 이겼습니다. 네. 정말 힘들죠. 진짜 맞아요. 저번 진짜. 지방선거는 정말 더불어민주당한테 굉장히 힘든 선거였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잘하셔가지고서 개인이 표를 가져오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네, 정말 개인기 의원님들의 개인기가 많이 작용했던 힘든 선거였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선되시고. 저 이제는 의원님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 있겠다. 우리 센터장님 안 계실 때. 귀에서 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임종성 위원장님이 아까 조직 네. 규제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 전설의 조직가. 전설의 조직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종성 위원장님이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중앙당 부위원장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절 지켜봐 주시고 꼼꼼하게 자상하게 이제 배려심 있게 제가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성위원장이 되어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깨에 굉장히 큰 무게감은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선택해 주셔서 또 여성위원장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좀 부담도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 큰 조직이고 네. 또 2024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위원회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은 있지만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이런 부분들 소통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한다면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행사 같은 것도 기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찾아가가지고서 행사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여성연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 활동할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출직 공직자 성인지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위원회에 찾아다니는 아까 이제 서비스센터장님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찾아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59개 지역위원회에 행사가 있으면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4월과 10월 달에는 농활을 좀 하려고 해요. 농활? 네, 농활 가서 이제 지역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일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 또 수확할 수 있는 시기에는 가서 또 수확도 같이 해드리고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미지가 뭐가 그려졌냐면요. 경기도 나왔다 여기.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맞아요. 네, 그러시죠. 일단은 움직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농활? 야 맞다 이거 경기도다. 경기도니까 농촌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막 도농 지역도 네, 있는 네. 거고. 아,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여성이 가지는 애환, 그런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있을까? 그런 걸 또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서포트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성 대부분 남성 우리 정치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할당제 30%라는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고 여성 정치인이 좀 더 많은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지방 의원들은 사실은 생활 정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따뜻하게 아까 어머니 말씀 주셨잖아요. 장모님. 장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 여성 정치인들은 사실은 다가가서 소통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다가 배려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좀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좀 더 많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역량 강화도 하고 한 발 앞서 나가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같은 여성 선배님, 그 어른이 후배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지역이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핵심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여성위원회 발대식 들어가면서 상록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상록수 노래가 나오고 다들 어떤 특정 팻말 문구가 있는 팻말 주셨어요. 그게 뭐이고 그를 왜 그런 행사를 하셨을까요?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이런 피켓을 들고 저희가 이제 상록수 노래를 들으면서 결의를 다지는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셨고 그게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사실은 여가부 폐지가 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우리 여성위원회 이제 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가 있고 또 경기도당 여성위원회가 같이 함께 이렇게 협업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다가 어필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남성분이세요. 네. 그 홍 이사장님이 여가부 폐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시각이 어때요? 솔직하게 생각하면은 딱히 깊게 고민해 본 적 없고 왜 없애지?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없앤다고 네, 대선 말했잖아요.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기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부에. 사실은 여가부에서 뭐 어떤 여성 남성성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 뭐 여러 가족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생각을 크게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을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하는 일들을요. 네. 이름만 바꾸겠지 뭐 이런 생각을 근데 갖고 사실은 있었어요. 여성가족부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앞에 있는 게 여성이 먼저 나고 가족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부터 여성부를 상징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건데 이 여가부라는 이름, 여성이라는 이름 자체의 부처가 없어진다는 거는 지금까지 여성의 그런 어떠한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던가 인권적 상황에서의 국가적 배려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저희 당에서도 이름만 바꾸고 기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성이란 그 상징성, 그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처가 없어진다는 게 그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징성을 가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양성평등부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 안에서 여성이란 단어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불편한 이름이니까. 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전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민생경제 전문가이시거든요. 네. 지금 계속 바라보는 사실은 제가 아마 제일 바쁠 때일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내리막길로 하고 네, 있어서 네, 제가 맞아요. 그 지표들을 계속 챙기고 네, 있어서 네, 그건 맞아요. 사실 잘 살피지 못했었어요. 살펴봐야 돼. 이게 사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거는 특히 여성위원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담론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전 같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그 여성부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고 지금도 그 OECD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성 관련 부처들이 상징적으로 있다는 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그래서 저희 여성 경기도당의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따끔한 일침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은 왜 자꾸 왜 전장으로 몰아요? 왜 자꾸? 아니 따끔한 가르침을 이렇게 너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것 같고. 아니야 다행이다. 어차피 이 고소장 들어오면 변호사님이니까 그러네. 제가 법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그러네. 마시고 좋아요. 저희 그 편집도 네. 되니까 그래서 이 여가부 폐지하려고 하고 여성분들의 인권이나 사회 약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한마디로 공감하지 않는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따끔한 일침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본을 지켜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행정, 정책 마련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꼭 인지해 주시고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 공감해 주시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잘 들으세요.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 목소리 진짜 좋은 거. 그러니까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마치는 것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완전히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 다음 주에 또 돌아올 거고요. 어떻게 출연해 보셨는데 수가 소감이 어떠세요? 첫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좀 떨리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음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저 이보다 잘하실 수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워딩도 좋으시고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 표정도 다 좋으셔서 저는 이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또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초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